안녕하세요. 테일러입니다. 오랜만에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저지라벨 리뷰가 아닌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다 보고 들어주시길 정말 희망합니다. 이번 한 번만 제가 부탁할게요. 제가 뭐 구독자님들한테 부탁 뭐 그런 거 한 적 없잖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영어로 된 아티클이라서 번역을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11월 1998년에 미국 46주에서 담배 회사 4곳, 제일 큰 회사 4개를 모아놓고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흡연자 건강 관련이고 흡연자로 인한 보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담배 회사들을 법정에 서게 하지 않고 미국 46주가 각자 따로 담배 회사랑 합의하기로 결정하고 MSA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 합의 내용은 3조항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미성년자에게는 광고하지 않는다. 두 번째, 다회사는 조합을 만들지 않는다. 세 번째, 다회사는 약 206 billions of dollars를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자, 여기서 1 billion 달러는 1조. 네. 총 206조를 사회에 환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3조항을 걸고 미국 정부와 담배 회사들은 합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 1998년에 책정한 담배 미래 판매량에 따라 183조라는 숫자가 나와 담배 회사는 그 금액을 정부에 매달 페이먼트로 조금씩 나눠서 내야 합니다. 자동차 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 MSA가 1998년부터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흡연율이 크게 감소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해요. 결국에는 흡연율 감소로 인해 로스가 크게 나갔습니다. 정부에서 예상한 흡연율 감소는 매년마다 1.8%였지만 매년마다 4%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의 1% 감소는 228억 정도로 추정한다고 보건복지부 규제 영향 분석서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 계약 자체를 채권자들에게 팔았는데 문제는 183조이어야 하는 금액이 근처에도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몇 배의 매출이 감소되는 이 시점에서 정부는 어떻게 돈을 받아내야 될까요? 정부는 여기서 담배랑 전자담배랑 같다고 취급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2016년에 FDA에서 전자담배는 이제 담배로 취급하기로 승인하였습니다. 전자담배는 담배, MSA에 걸려있는 3조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는 거죠. 첫 번째, 미성년자들에게 광고하지 않는다. 두 번째, 조합을 만들지 않는다. 세 번째, 약 206조 달러를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여기서 세 번째 조항, 담배 회사가 못 메꾼 금액을 2015년 때 80조 정도였으니까 이거를 전자담배가 같이 메꾸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현재 시점인 2019년에는 80조보다는 많이 감소했겠네요. 2014년 전자담배는 3조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2017년에는 11조입니다. 3년 동안 전자담배 매출은 거의 3.5배 정도 높아졌습니다. 현재 시점인 2019년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창출하였을 건데 수치가 2018년, 2019년은 정말 급격하게 높아져서 아직 나와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담배 매출이 감소하였을 때의 시작점에서 전자담배 매출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줄 회사만 보아도 2016년 중반부터 승승장구를 치는 그래프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사이드로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는 이미 플레이버, 과일, 디저트 계열의 액상들은 전면 금지되었고 담배맛 액상만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위의 사항들을 정리해 볼게요. MSA가 체결됨, 대기업 담배 회사는 200조를 납부하기로 정부와 합의봄, 이 채권을 채권자에게 팜, 채권자 측 담배가 생각보다 돈이 안 모임, 그 돈은 이제 정부에서 받아내야 함, 담배 매출 감소, 전자담배 매출 대폭 상승, FDA 측 전자담배도 담배다, 전자담배와 담배 이제 같이 채권자들에게 남은 금액을 상납해야 함. 이 상황에 과일맛, 디저트 계열 액상 판매는 금지가 되고 담배 고유의 맛만 세일즈가 된다. 없애려면 깔끔하게 없애던지 뭔가 꺼림칙하게 부분을 남긴다는 건데 이익을 두 군데서 받아내고 담배 회사 쪽으로 정부가 손이 더 기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전자담배 액상들이 폐 질환을 일으킨다면 지난 10년간 전자담배를 베이핑하며 폐 질환을 발병한 환자가 나오지 않았던 것일까요? 최근 2달간 공중파 뉴스, 인터넷 기사에서 나오는 전자담배로 인해 병원에 실려가는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과연 전자담배 때문이었을까요? 병원에 실려간 대부분의 환자들은 미성년자였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전자담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루트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이 블랙마켓,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관리가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액상, 카트리지 등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정말 안전합니다. 한국에서 전자담배를 베이핑하다 폐질환으로 응급실에 간 뉴스를 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죄다 대마초 합법화가 되어 있는 미국에서 발생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까다로운 통관 절차, 또 미성년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루트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전자담배 사이트처럼 성인인지 아닌지를 클릭 한 번으로 결정지는 시스템엔 한국에는 없어요. 다시 말해 대마초가 불법이고 블랙마켓처럼 출처럼 모르는 곳에서 가지고 오는 제품이 있지 않으니 한국에서는 폐질환 환자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불찰로 큰 사고로 이어지는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 사례는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접한 보스턴 대학의 마이클 시글 교수가 말했습니다. 미디어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 않다. 마이클 교수는 32년 동안 타바코 컨트롤 리서치를 하였고 질병관리소에서도 일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전문가보다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을 잠시 이야기해 볼게요. 몇 개월 전 액상 가격을 세금을 왕창 붙인다는 법안이 철회되었죠. 그리고 몇 개월 후 이젠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각종 SNS상 전자담배 리뷰, 광고 등을 한다면 벌금을 때린다고 합니다. 자, 보건복지부가 밝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6신설 제34조에 의하면 담배 제품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인에게 금품,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이거 주면 불법. 한국 엑스포 자체가 앞으로 안 된다는 거 같다는 것 같고요. 제 생각이지만 부산 엑스포가 취소된 이유도 여기에 있겠죠. 2019년 6월 담배류 작년 대비 세일즈를 토대로 담배는 11.2%가 매출이 감소하였고 전자담배는 47%가 증가하였습니다. 과연 정부에서 좋은 마음으로 전자담배가 안 좋으니 막는 차원에서 이런 법안들을 만들어냈을까요? 이제 전자담배는 담배다라는 시점에서 왜 담배를 피다 폐암으로 사망한 사건들의 피해들은 뉴스로 잘 다뤄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전자담배를 피다 병원에 실려간 사람들은 대마초를 흡연한 정황이 같이 포착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사실은 왜 한국 뉴스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만약 액상세금이 올라가는 법안이 철회가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상황은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진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 우리가 사랑하는 베이핑 문화 이것들을 지키려면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자, 여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게 하루가 남았습니다. 23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 하고 싶은 분들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는 아래 링크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테일러였습니다.